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 중심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류 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물류는 인천공항에서 99%를 해결하는데 여기에서 한 10%만 가지고 와도 26만 톤 정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부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에 한 6배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물류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인천공항보다 훨씬 나은 그런 시설을 하면은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노선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많이 만들어서 처리하면은 우리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항공 물류를 우리가 일단은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인천까지 가면은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운송비가. 그 운송비가 적게 드니까 이리 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충청도 지역까지 또 강원도 지역까지 넓힐 수 있고, 일부는 경기도 평택 같은 데도 서울에 지나서 인천 가면은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한 200km 내에서는 다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물류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과의 관계는 그거는 군공항 이전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민간공항이고, 군공항 이전은 군 관련해서 국방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그 관계에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시설하는 것을 현재보다 시설이 훨씬 나은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be advised all mobile telephone units on board must be turned off, as it will interfere with. 자, 잠시 후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항공물류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35분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깥쪽에 계신 분들은 실내로 입장을 부탁을 드리겠고, 당연히 입장하실 때 우리 발열 체크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사 장에서는 마스크를 필히 꼭 코 위까지 계속해서 착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활한 토론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연말 바쁘신데도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 경북 시공항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북의 물류 수출 기업과 항공물류 관련 각계 전문가 그리고 또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경상북도 우리 항공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성공적 전략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뢰 그리고 또 참석자 소개 이후 곧바로 우리 전문가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인사 말씀과 우리 지사님의 주재하에 정책 제안 및 자유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 신공항 항공물류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행사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직접 호명을 해 드려야 하나 우리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호명되신 분들 여러분 아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또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주제 발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동수 이사님이 대구 경북 신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정책연구소의 이동수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관계자분들하고 그리고 지역의 경제인분들을 모시고 대구 경북 신공항 항공물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아주 뜻깊은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 남짓했는데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GDP의 60% 이상을 수출입 물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창출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물류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항공 물류는 사실 그 중량 기준으로 보면은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그 교역 가치의 비중으로 보면 35%에 상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비드19의 이후에는 이제 그런 그 항공 화물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이제 글로벌 항공 시장과 그리고 항공물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 기본적인 요건들 그리고 해외 공항에서 주요한 공항이 아니면서 지방 공항으로서 활성화가 된 글로벌한 그 여러 공항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은 마찬가지로 국제 무역의 발전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향후 20년에 대한 예측도 4% 이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국제기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별로 우선 보면 전 세계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이나 그리고 아시아 쪽 중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은 전 세계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미국과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 되겠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을 잇는 노선에 있어서 성장이 집중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공급망 전체에서 본다면 공항의 수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우측 참여자의 수지 그래프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수익률 대비 굉장히 이익률이 적은데 그런 배경에는 공항이라는 것에 대한 국제 무역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든지 국가 간의 경쟁, 그리고 또 활성화된 공항과 활성화되지 않은 물류단지의 그런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함축성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좀 재편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유연하고 기민한 것에 대한 대처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항공화물의 가능성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수출입 항공화를 이제 간략하게 좀 조망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국제 화물에 대한 운송 주체를 좀 보면 사실 LCC의 비중이 거의 없고 99% 풀서비스 캐리어들이 운송을 전담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앞으로에서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서 향후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입 국가는 대체적으로 모든 지역이 이제 중국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미국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이제 구르게 일본 분포되어 있지만 품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반도체 및 전기전자 그리고 최근에 의약품 정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항공화물의 시장 변화를 좀 짚어봤는데요. 최근에 시장에 이제 특별한 좀 변화를 굳이 찾아본다면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특수화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비드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던 이제 증가했던 그런 수요이긴 하지만 최근 코비드를 겪고 나면서 이러한 성장세가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온도 조절이 필요한 신선화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이라든지 의약품도 이런 데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아 태평양 노선 중심에 이미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항공화물 운송 점유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코비드를 겪고 이러면서 항공화물의 운송 비중이 해상이나 이런 데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항공물류단지 활성화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물류단지의 환경은 사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이제 각 국가들이 국가의 국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외 허브공항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들을 환경의 하나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지금 신선화물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백신으로 나는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과 유발해 이제 동시에 발전되는 것들이 이런 신선 화물이 그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뭐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상태까지 정확하게 그 메모리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고 보관 시설 같은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인프라의 투자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공항만 말씀드린다면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천국제공항이 국제적인 수요와 노선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여객과 화물을 막론하고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공물류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 필요한 또는 핵심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항공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제 항공기, 항공사가 이제 적정 공급,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그러한 항공기에 항공화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그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특화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항공화물 활성화를 위한 어떤 활성화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항 인프라에서 공항 같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시설물이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물이나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증 취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수요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마케팅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류 기업에 있어서 물류 컴플렉스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업체들이나 이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출입 통관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IT에 관해서도 그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구비되는 것들이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접근 교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접근 교통이 중요한 건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접근 교통의 경제성 같은 것들도 사실 간과하면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항공물류 공급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현재 LCC들이 주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가 보잉 737이나 A320 시리즈를 운항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거의 그 화물 공급 능력이 1톤 미만 정도밖에 못 미치는 굉장히 그 적은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통해서 물류 공항 또는 물류 어떤 그 시설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화물항공사 또는 이제 우리가 강폭 동체 항공기라고 하는 와이드바디 항공사를 어쨌든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공급을 이용해서 물류 허브에 그 공항을 물류 허브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이런 과정들이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항공물류 수요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여기 대구 경북 신공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배후 산단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한 육성 같은 것도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아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공항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나 좀 지방 공항에 대한 제도 지원 같은 것들이 그 필요한 그런 이제 요건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해외공항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공항은 사실 이제 이제 주요한 도심권 공항이 지방공항이 활성화된 사례, 그러니까 아주 수도권 공항이 아니면서 지방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를 달성한 그런 사례를 글로벌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영국 독일 사례인데요. 영국의 그 이스트 미들랜드 공항은 이제 영국 중부에 위치하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활용해서 특송 화물과 우편 화물 집중하는 전략으로 활성화에 성공한 공항입니다. 독일의 그 뮌헨 공항은
자동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객기 화물에 특화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공항을 활성화했는데 최근 또 코비드 이후에는 중이죠. 코비드 진행 중에는 여객기 화물의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송 항공사라든지 화물기 항공사들과 그 제휴를 통해서 신속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활성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독일의 이제 그 함부르크 공항인데요. 함부르크 공항도 또한 그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항공 제조기업 단지의 그 클러스터와 그리고 육해공 그 항구도 있고 또 철도도 있고 또 이제 공항 물론 있고요. 그래서 복합 물류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그 지속 성장 전력을 유지함으로써 활성화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한공항입니다. 한공항은 특별한 그 지리적인 장점 없이 화물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서 그 이제 물류공항으로서 굉장히 그 유명한 공항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모기업인 하이난그룹, 중국의 하이난그룹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물 공급망에 대해 최적화라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공항 조업 비용이나 공항 사용 비용의 최소화라든지 24시간 운영 그리고 효과적이고 우수한 이착륙 뭐 이런 설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프랑스의 리옹 공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특수화물이라든지 또는 차터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운송 품목이나 운송 방식을 특화함으로 해서 공항을 활성화시킨 그런 케이스로 이제 알려진 그런 공항입니다. 다음은 벨기에 리에지 공항입니다. 이 리에지 공항은 사실 굉장히 큰 공항이고요. 화물 그 취급량이 뭐 100만 톤을 넘어가는 공항인데요. 근데 이 공항은 일단은 크기 때문에 항공물류 허브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했고요. 또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상거래 업체들의 유럽 거점 공항으로서 기업 물류 허브화를 통해서 활성화에 성공한 그런 공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일본 공항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의 나하 공항은 이제 그 기업 유통과 그리고 재고 거점 허브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국제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허브와 거점으로 이제 공항을 제공한다고 하거나 또 기업과 연계된 부품이나 이런 재고 유통 거점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된 공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본의 주부공항입니다. 주부공항은 사실은 이제 나고야 공항인데 나리타와 간사이 사이에서 사실 일본에서 가장 큰 산단이 있고 그 산단의 그 기본 수요와 그리고 이제 이 주부공항 자체의 787 부품 제조 보잉 787 부품 제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항 활성화에 성공한 케이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 물류와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기존에 이미 조사된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국제운송 특성에 있어서 이제 화주들이 또는 업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요 시간과 그리고 물류비인 부분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또 공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공급이 얼마나 많고 안정적이냐 이 부분과 그리고 공항 물류단지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요소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계교통망이나 그리고 공항 화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사실 국내 공항 및 지역별 국내 공항이 이제 한 2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제 이렇게 통관을 할 수 있는 게 15개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전체 공항에서 국제 항공화물 운송하는 점유비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매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2022년 기준에서 보면 99%가 전부 그 인천 국제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보면은 어쨌든 국가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공항이 활성화돼서
이제 공존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카이트랙스라는 세계 공항 평가는 사실은 여객 운송을 이제 평가한 거긴 하지만 대체로 지금 전체 화물 운송량 중에서 여객기의 공급이 차지하는 부분이 30에서 40% 정도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여객공항의 활성화와 그리고 화물 물류공항의 활성화가 같이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항공 화물 수출 이력을 좀 살펴보면 경기하고 그 서울 지역에 사실은 뭐 60% 이상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그 인천공항이나 이렇게 우리 현재 공항 물류의 그 현실이 이제 구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국제공항의 그 물동량을 분석해 보면 수출 물량이 한 8만 톤 되고 그리고 경기하고 서울 지역을 빼서 보니까 이건 실제 운송된 사례를 확인해 본 겁니다. 수출 뭐 수입 다 합쳐서 한 25만 ton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 그 공항이 워낙 많고 또 지금 신공항은 또 대구 경북 말고 이외에 이제 가덕도도 지금 진행이 되고 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수치를 좀 참고해서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항 물류 단지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출발점이 지역에 특화된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환경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과 좀 차별화할 수 있거나 보완적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특성이나 이런 그 중점 공항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공항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제 여객기에서 그 LCC 중심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포인트 그러니까 단거리나 중거리는 허브 앤 스포크 이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고 그리고 만약에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단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수출 물동량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와 전자기기들을 포함한 전기기기와 그 부품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들로 해당되는 부품과 그리고 기계류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입 물동량 역시 동일한 품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경상북도 우리 도에서 주력으로 수출 수입하는 물동량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그 85번과 84번이라고 제가 이제 HS 코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자 부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렌즈, 자동차 부품, 그리고 레진,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부속품 등이 해당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은 8번 단위로 분류되는 식용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이런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 과일, 과체류의 식품 기준입니다. 그리고 7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도에서는 기존의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많이 수출되는 물동량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물동량 분석을 해보면 기존의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콜드체인 품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우리 도가 이런 농수산식품을 거래하고 중개하는 그 기반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품목 말고 우리 도에서는 이런 품목들이 수출 품목으로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는 마음에 급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23개 시군에 과연 앞서 살펴봤던 품목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품목들은 다 분류를 하지를 못했고요. 가장 그 수출과 수입에서 비중이 높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기기기와 그 부품류 그리고 자동차 부품류와 기계류 부품류들인 84번, 85번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기기 기반의 이 부품들은 구미가 52.4%의 비중을 역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미 이외에는 경산이 33.5%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배우 산단지에 좀 여쭤봤습니다. 제가 항공물동량 데이터를 추적하다 보니 경산에 33%라고 이 전자기기 부품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은 자동차 부품 산업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요? 여쭤보니까 몇몇 그 대표분들께서 하신 얘기가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차로 전환되고 또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중에 전자기기가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산에서도 항공물동량의 수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품목을 보면 저희가 지금 포항에 저는 철저하게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물류가 되기 위해서는 막간의 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기반을 갖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이 어떤 시프트 이동을 하고 또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붐이라든지 또 리튬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산업들이 앞으로 기반에서 발전한다면 이런 품목들도 이제 우리 지역에 공항이 생긴다면 훨씬 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5번, 84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런 기계류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모듈이라든지 컨트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미가 74.5%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성주가 23.9%의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주 지역에도 제가 이제 그 산업단지가 있으셔가지고 한번 제가 여쭤보니까 최근 성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부품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들 중에 이런 기계류 부품들이 이제 항공으로 실제 운송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는 그러면 국가별 물동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력으로 수출하는 국가별 물동량을 보면 역시 앞서 이 소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1, 2를 다투고 있고요. 수입 물동량 역시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이외에는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곳은 홍콩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 홍콩으로 가는 것을 좀 제외시키더라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트남 쪽에 물동량이 상당히 수출과 수입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베트남 쪽에서 수입이 되는 물동량은 제가 추측컨대 아마 우리 그 과거에 국내에서 있던 주로 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그쪽에서 생산 반가공이나 인가공되는 제품들이 다시 국내로 수입되어서 국내에서 마감 처리 후 수출되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 구조, 공급망 패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좀 유의성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러한 국가별 그 지역별 물동량의 분석을 보면 이제 제가 2개 국가 정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국 수출 물동량 경우에 역시 구미와 경산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미와 경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작은 부분이 성주입니다. 성주군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입 역시 구미와 경산이 많았고요. 미국의 수출 물동량 같은 경우에 구미, 경산 그리고 미국의 수입 물동량 같은 경우에 구미, 포항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대 항공 물동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보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같은 품목에 대해서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 물리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반도체 물류의 특성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무진동 이동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온도에 민감해야 되고 항흡, 항습, 방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긴급성에 있는 정시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물류적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물류 그 공항에 아까 배우 단지든 공항 안에 그 에어사이드에서 그 화물 터미널을 운영할 때도 요 품목에 맞춰진 항흡, 항습 그리고 무진동 이동을 반영한 시설이 확보가 필요하고요.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타 품목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물리적인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서 관련된 부품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가 과거에는 이 내연기관 중심의 구동력, 가속력 중심의 자동차 이동 수단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 자동차가 전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의 어떤 산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품목에 대한 물리적 특성으로는 긴급성 그리고 온습도에 민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폭발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험 화물이라든지 또 실제 항공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패키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통관 처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어떤 처리 시설의 어떤 물리적인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선통신 분야인데요. 무선통신 역시 온도비에 민감하고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별도 폭발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번, 3번, 1번에서 나오는 품목성의 특성 중에 별도 분리라는 게 이제 위험화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 위험화물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별로 실제로 포장 재질이라든지 그리고 그 포장하는 방법, 쇼링하는 방법, 그리고 심지어는 항공기에 적재하고 내리는 방식 등이 상당히 상이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업사마다 이런 부분에 특화된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이런 품목의 물리적인 서비스의 그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이제 고령화라든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바이오 약품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온도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저장하는 상태에서 온도 관리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이동 중에 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도의 불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는 의약품은 분리 관리와 노출이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과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안동이라든지 의성의 세포 배양 이 산업과 연결한다면 지역의 이런 기반들 산업이 이제 발달하기 위해서 우리 물리적으로 추가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전용의 터미널이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의 핸들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경제 산업의 구조를 볼 때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었을 경우에 개별 국가들의 국민들이 소비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국민소득 1만 불이 진입했을 때 자기의 소득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먹는 겁니다. 질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두 번째가 자기의 건강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직구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교육과 부동산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흔히 얘기를 할 때 중국이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 저희 랩실에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 3명 정도 있는데요. 오히려 무조건 관심 사항은 이제 의약품과 이제 믿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지역 기반 산업과 이런 특화 공항의 물류 전략을 쓴다면 중국의 상한권 그리고 일본의 간섭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블라디로 얘기하는 극동까지도 저희가 한번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선화물입니다. 신선화물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상당 부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선식품은 앞으로도 그 수출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신선식품에서 물류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시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효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산업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일정하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지방정부 단위에서 전세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수출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선화물 자체가 저희가 볼 때 우리 경상북도의 기반의 여건을 볼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런 그 토론에 많이 이슈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입니다. 이 전자상거래 화물은 다른 것보다는 속도가 핵심입니다. 라스트 마일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화물은 콘솔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모아가는 것보다 자기 화물을 소량 단위, 박스 단위 화물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학생들을 몇 명 데리고 인천공항에 있는 CJ대한통운에서 하는 아이허브 이 특송센터를 한번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특송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물터미널과 다르게 소팅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소팅해서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는 그런 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고요. UPS나 FedEx나 이런 캐리어 중심의 특송사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인천공항의 아이허브 케이스처럼 전자상거래 베이스의 업체, 예를 들면 아이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150국에 약을 파는 회사입니다. 이제 건강보조제를 파는 회사인데 그 아시아 권역의 물류를 누가 특성을 처리하냐면 CJ대한통운이 이제 인천에서 처리합니다.
또 하나 이제 뭐 항공은 아니지만 제 전공 분야인 항만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에 가면 동원그룹이 갖고 있는 냉동 아주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그룹의 자회사인 로엑스라는 회사에서 어떤 걸 처리하냐면 그 아메이 물건들을 처리합니다. 아메이 물건들을 부산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택배 처리를 아시아권행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런 품목에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고민을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해외공항 주요 벤치마킹 사례는 앞서 이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항 언급된 공항들은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허브 공항들도 있고요. 아주 작은 지역의 공항으로 출발한 데가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공항들이 화물 전략을 보시면 각각 개별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와 같이 신선 화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스키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중심 물류 최적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10년 전에 잠깐 가봤던 영국의 이스트 미들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기에 아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앞서 설명해서 들으셨겠지만 여객기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공항의 서비스가 화물에게 친화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 차별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화종과 기능별 전용 터미널을 개발하는 것이 최근 항공 물류의 트렌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화,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었든지 물류단지 컨셉을 설정한 후에 마침용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는 게 큰 이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 사항입니다. 그 네 가지 정도 저는 좀 제 그 고민들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쓰는 예가 있습니다. 영일만 신항에 그 대구 경북 화주분들 중에 딱 4.8%만 영일만 신항을 통해서 컨테이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우리 지역에 훌륭한 항만을 갖고 있지만 왜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지는 이미 수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사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당연히 부가 서비스도 있어도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스트 대비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공항을 운영을 하든 항만을 운영하든 무슨 터미널을 운영하든 안정적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 기본이 되는 물동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항이 단계적으로 발동하기 위해서. 근데 이 기본이 되는 물동량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지역에 계시는 대표분들, 화주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항공 물동량에 아까 특화된 산업을 보시면 지역 주력에 이미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계시는 지역 화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될 수 있는 게 신선이나 특송 화물이나 신성장 화물을 유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화주 항공사 지자체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의 사례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겁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냐라고. 예, 이런 불편함들을 해결하고 서비스를 더 잘하게 한 이런 공동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대형 화물기를 유치를 하고 이러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투트랙 전략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여객기라든지 대형 화주들을 유치하는 건 유치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고 기존에 저희가 공항이 이전되면서 기존에 갖고 오는 노선에 있는 여객기 배에다 실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양은 적습니다. 주로 이제 벨리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벨리카고를 좀 더 기반적으로 활성화하면서 대형 여객기라든지 화주를 유치해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현실적으로 좀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입니다.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은 결국은 제가 많이 적어놨지만 결국은 특화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지만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항공 물류에서는 급하니까 비행기로 간다는 겁니다. 선박으로 가도 되는 품목이 가끔 비행기로 갈 때는 대체적 급하니까 간다는 건데 그 급하니까 간다라는 말 중에 추가되어야 되는 품목 이게가 뭐냐면 가시성입니다. 그래서 정보라든지 내 화물의 위치라든지 상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정보의 가시성과 플랫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참여자. 결국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공항을 이용하실 다양한 참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특화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화주 운항사 포워드와 조업소뿐만 아니라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흔히 생각해서 인천까지 트럭킹 가면 멀고 비용이 많은데 당연히 우리 공항으로 오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트럭 기사분한테 여쭤보면 물류는 악스 매치업입니다. 왔다가 돌아올 때 짐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분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로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초기 단계에서는 3섹타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3섹타에서 이런 우리 공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트럭 셔틀링이라든지 어떤 공동의 포워딩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공적 영역에서 3섹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가 경쟁력을 갖고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두서없이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희영 영남대학교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전에 그러면 다시 이제 내빈 여러분들의 인사를 좀 청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 이제 마이크가 있으니까 의자를 반대쪽 우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로 한번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주수 의성군 스님의 환영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주루 사장님께서 우리 이제 대구 통합신공항 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데 감사드리고,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는 공항을 우리 대구에서 경북에 옮기는 과정에 우리 내부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등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공항이 성공적으로 잘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보다가 더 큰 그런 노력과 또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공항이 결정되고 진짜 되냐고 하는 그런 의심이 또 많았었는데요. 우리 주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 교통망이 우리가 국가계획에 하나 둘 또 반영되고, 또 최근에 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류라든가 배후 도시 그런 거라든가 계속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의구심도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정말 지금부터 어려운 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군의가 얼마 안 있으면 또 대구로 통합돼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도에서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거는 의성부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사님한테 또 경북도에 이렇게 달리면 잘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유치할 때도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또 전략과 추진을 해주셨고,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준비하는 과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해주셔서 여기까지 이걸 왔습니다. 더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우리 감사 앞으로 또 더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우리 모두 우리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다 이게 수혜 기업이나 해야 될 그런 부분 보였으니까 지사님한테 큰 감사와 미래 또 부탁의 그런 경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환영사에 이어서 우리 경상북도 의회를 대표하여 김승문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의 직사를 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의성 출신 김승문 의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소중한 자리에 원근각처에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공항이 2,774m입니다. 이것을 3,400m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열심히 지금 중앙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명실공히 통합신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 경상, 포항의 많은 기업체들이 물류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통합신공항위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확실히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많은 정보 내용을 우리 경상북도와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단장도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며칠 전에 제가 특위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제갈량에 상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 공평, 공개가 돼야 됩니다.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 공항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앞장서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과 의성군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뜻깊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님의 즉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책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통합신공이 이제 의성으로 결정된 지가 이제 1년이 되는데 여태껏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계획도 하고 치밀하게 아마 도지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성군도 따라서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오늘 교육 들으면서 의성에 물류단지를 하고 산업 배후 도시를 한다면 나중에 토지를 만들 때도 우리 의성군이 사전에 그 땅을 많이 좀 확보를 해놓으면 굉장히 신공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사전에 이제 우리 의성군에서 토지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수치들 하시는 아까 교수님 뭐 대접을 잘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의성이 오시면 저희들이 대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철우 도지사님의 인상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출 기업인들 오시고 또 그 중개하는 회사들도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의성군의 김준수 교수님, 배광우 의장님과 특히 우리 도의회 김승훈 도의원님이 잘 추진해 주시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북이 70년대까지 이 나라 주인이었어요. 인구도 제일 많고 제일 잘 살았고 전국 최저감 우리 매일 1등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점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수도권으로 갔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처음 냈을 때 49년도 인구 통계를 처음 냈어요. 그때 우리 인구가 경북이 321만이고 서울이 144만이었어요. 지금은 수도권이 많이 경기도 인천을 가지고 다 서울입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 반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겠느냐? 가장 큰 게 그동안 세계화되고 국제화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저 교수님께서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는 그 시대부터 달라지기 하는데 우리 소득 10,000불이 83년도에 됐어요. 84년도에. 그 81년도에 5,000불이 되고 3년 만에 10,000불이 됐어요. 20,000불 가는 데는 한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득에 따라서 이제 국제화가 막 급격히 진전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늦었네.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시대 때 우리가 앞서가다가 2차, 3차 산업에 우리가 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 중심지 1등으로 가야 돼요.
그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뭉치가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제 떨어져가 있어요. 저 우리 인구 적은데 영양이나 청송이나 이런 데 가면 땅은 늘고 인구는 적으니까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코로나 잘 안 걸립니다. 서울은 뭐 코로나 오늘도 한 3천 명이 나왔다. 3천 명 가까이. 많이 죽습니다. 흩어져야 돼 산다 이제 흩어져. 뭉치면 죽고 이제 흩어지면 사는데 흩어지가 살다가 어디 가야 되느냐? 땅 제일 넓은 우리나라 땅의 5분의 1을 차지한 경북으로 올 수밖에 없고 또 흩어져도 일할 수 있는 게 비대면하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또한 교통 수단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드론 같은 게 생기면은 어딜 가더라도 날라서 가기 때문에 1시간에 다 갑니다. 1시간에. 그리고 KTX가 지금 270, 80km 달리는데 말은 300km 가는데 300km 거의 못 달리고 270, 80km 달리는데 그게 우리 기술로 600km 달릴 수 있고 우리 기술로 하이프루프 나오면은 1200km 달립니다. 1200km. 1200km 달리면 서울 부산까지 20분만 달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준비가 공항이 제일 중요한 준비다. 또한 시대가 어떤 시대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시대가 올 거다. 아시아가 지금 10,000번이 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일본 외에는 10,000번이 넘는 나라가 없는데 이제 중국이 10,000번이 넘기 시작했고 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리 세계 인구가 78억인데 그 중에 44억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그 다음에 12억이 아프리카고 그 두 군데가 아시아, 아프리카가 80%를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옵니다. 그때 관광객들 또 물류 아시아 아프리카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되겠느냐? 그건 한국입니다. 지금 한류가 엄청 뜨고 있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미제 일제하면 다 좋아했습니다. 미제는 똥도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제가 그렇게 됩니다. 한국제. K가 붙으면 다 좋다. 아까 교수님이 식품 이런 거 우리 김유태 경북통상사장 와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우리 농식품이 20% 더 많이 수출이 됐어요. 앞으로 그런 농식품 수출, 반도체, 방금 이야기한 그 배터리, 이제 차 부품이 대부분 전기, 전자장치로 갑니다. 전자. 그러면 그것도 다 수출, 수입. 그런 시대에 우리 물류를 잘 대비해 놓으면은 또 관광객도 엄청나게 일로 몰려들 거고요. 그래서 2028년도 개항하면 2010년 내에 2038년도는 의성이 시가 될 겁니다. 의성 시로. 그런 의성 시가 되는 그때 여러분들은 의성에 둥지를 털고 있으면 공장을 일로 옮기고 공장을 딱 많이 닦아 놓을 테니까 옮기고 수출하는 물류 공장도 여기 짓고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경북 중심으로 바뀌고 경북에 공항이 있는 그 지역이 빛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같이 열심히 그 대신에 저들은 아까 김승훈 도의원께서 그 활주를 이야기하는데 활주를 지금 무한 비행장도 2,744m 해놨다가 다 3,200 이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정상적인 공항이 되려면 적어도 3,200 이상은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4km짜리 하나 만들고 있어요. 4km짜리. 너는 4km짜리 만드는데 우리는 2,744. 그거는 군공항 때 하는 이야기고 민간공항은 적어도 3.8이나 3.5 이상 하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할 줄 하나 만드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나라도 그래 안 하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금 거의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공항을 만드는 데는 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항공물류와 관련한 우리 정책 제언 및 자유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분들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그리고 경상북도 항공물류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제안 등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사님의 주제로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항공 관련해서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좀 주시고 또 우리 의성에 시민단체 왔으면은 요구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구 전문가 말씀하세요. 저기 전문가분부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신지 동시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한번 지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성의 안개에서 김치 가공을 해가 수출하는 안무 대표 김승길입니다. 의성의 공항이 오지만은 실제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항로를 제가 좀 찾아보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의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식품 바이오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달라는 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 운임하고 해상 운임의 차액을 일정 부분 좀 지원해가지고 항공 운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성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은 지금 식품 클러스터 우리 의성에 만들고 있으니까 국비를 우리가 이제 확보해놨고 식품 클러스터 그거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물류비는 어차피 처음에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류비 처음에는 지원 안 하고는 우리가 그 멀리 가는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 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물류비 지원하고 우선 물류비도 중요하지만 노선입니다. 노선. 자기들이 갈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그 노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류항공사를 만들어서 노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노선 우리가 많이 갈 수 있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하고 그 항공사는 또 가서 빈 비행기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가 또 물건을 사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몇 박자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또 이재국 선생님. 교수님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고민이 나왔습니다. 첫째, 디지털과 자동화 설비를 기반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일은 자동화 설비 구축에 저는 기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사에서 의성군이 국내 1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 고령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기 개발과 기획을 저는 10년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물류 로봇, 그다음에 젊은 청년이나 고령자분들도 일할 수 있는 차경 로봇, 그다음에 보조기기, 그다음 우리 근로자분들의 모든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상기 근무권력계의 어깨가 아픕니다. 그래서 평소에 점심시간 때나 미리 질병이 나기 전에 예방관리 차원에서 재활 훈련을 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더불어 보조로봇, 이러한 설비를 세계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에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놓는다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경북에 일자리 때문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전에 제가 설명할 수 없고요. 나중에 또 이슈 도지사님께 도청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도지사님께서 시간 되실 때 불러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신공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 들어가는 그런 공항. 그래서 인천공항을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 공항을 만들면 경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물류 시스템 이런 거라든지 아까 뭐 발표하는데 보니까 내 물건이 어떻게 가고 있고 현장에서 딱 볼 수 있는 어떻게 몇 시에 어디에 도착했다. 그 물건을 누가 날라준다.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는 거. 또 방금 일하는 사람들 그런 또 서비스 그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하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에 사용되고 있는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LIG 넥슨의 박배우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국내 생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K 방산 수출에 현재는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두 분 교수님과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저희도 매년 이제 저희들 아까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부품이 수천억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수천억의 부품들이 전부 인천공항을 통해서 육로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신공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뭐 접근서만 하고 오면 충분히 저 그런 물량들을 저희들이 신공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당연히 저희들 비용 측면도 그렇고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들어온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도지사님 말씀하셨지만 항모가 저희들이 필요한데 보내기 위한 직항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사오기 위한 그런 직항로가 각국으로 좀 많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공항에서 다른 우리 대구 경북 지역으로의 물류 이송을 육로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200km급 카고 드론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5년 정도 되면 완료가 될 텐데 200k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물건들은 언제든지 공항에서 각 도심 지역에 디포트를 만들어 보면 그쪽으로 이동이 충분히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걸 하려면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고 드론뿐만이 아니고 이거 이제 관련된 법규들이나 그 다음에 제반 인프라들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 충분히 좀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더 물류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LIG 넥슨을 거기서 주로 수입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주로 저희는 미국 쪽도 미국고요. 미국, 영국 그쪽 각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은 자체 개발하는 거죠. 지금 저희하고 이제 지금 드론 개발 자체는 국제 과제로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체 개발을 광주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전체 국가 차원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km 지금 몇 킬로까지 실을 수 있어요? 드론이?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지금 저희들 목표는 200km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그거 제가 죄송해요. 예. 드론 200km까지 실을 수 있으면 뭐 대단한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25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충분히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항이 생기면은 전기 노선도 준비하지만은 맞춤형 내 이 물건을 어디 갖다 놓으려고 하면 중국 돌아가고 트럭 이거 우리 중국 가다가 가잖아요. 부여 어디 갖다 다가 우리 집까지 갖다 다가 하면은 비행기도 그런 시대에 올 거라서 말이죠. 어느 물건 비행기 톤수 막 차면은 이거 어디까지 좀 갖다 달라고 하면 중국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래야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열어야 된다. 자기들 잠다는 길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볼게요. 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온 한옥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의 항공물류 활성화에 대한 발표 자료들을 너무나 잘 봤고요. 우리 이동수 박사님이나 그리고 또 이희영 교수님께서 매우 합당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더불어서 저는 이 공항이 지방공항이잖아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하고는 서로 연계해서 협조해서 가는 그런 공항으로 발전해야지 이 공항이 마치 그런 허브공항, 대형공항과 같은 수준의
그런 그림을 그려간다면 선택과 집중이 결여된 자칫하면은 좀 성공적인 운영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기업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호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백신도 개발하고 또 이제 OEM도 하는 그런 유수의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이 여기에 위치한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아야타에서 세이프라는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Center of Excellence for Independent Validator라고 해서 의약품에 대한 고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한테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는 그걸 갖고 마케팅이라든지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항 당국과 그 포워더와 그 다음에 그 화주와 연계해서 그룹으로 교육을 받아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제도를 인천공항에 도입을 해서 실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면 또 하나 또 산업군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 산업군이 바로 농수산물에 대한 산업군이 포진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농수산물은 더 이상의 2차 산업이나 1차 산업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4차 산업이 될 수 있는 품목군이 바로 이 농수산물이에요. 왜냐하면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항공으로 다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최고의 항공 운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먹거리가 이제 항공 운송의 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당국에서는 물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들 업체들을 특화시켜서 그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수출 수입을 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저희가 이제 지방공항으로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공항에서 역할은 바로 쿨 퍼실리티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화물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했을 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여기 보니까 페덱스라든지 뭐 UPS라든지 뭐 대한항공사 유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꿈을 깨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형 공항이나 와이드바이트나 뭐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급 되는 그런 공항에 가지 지방공항에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지방공항에서 생존하기 위한 거는요. 맞춤형으로 항공사를 유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감히 건의드리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이 돼요. 그러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가 되냐면 수출업자들, 그 다음에 포워더들이 예전에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 가서 요금 네고시에이션 할 수가 있는데 한 군데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점이 돼버리면 가장 애로사항이 그 수출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수출업자들이 서로 내고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엔티티가 생기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국적 화물 항공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국적 화물 항공사가 있습니다. 에어 인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에어 인천을 활용을 해서 이 공항에 신공항에 어떤 그 랜드마크된 항공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게 가능한지 에어 인천 사장님하고 여쭤봤는데 에어 인천 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처에 포워더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보겠다. 그 포워더들이 물량만 주면 에어 인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LIG 넥스원에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물건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그런 콧대가 되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 공항은 차별화된 공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인천공항에서 좀 부진했던 게 한 가지 강하게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카고 커뮤니티, 에어카고 체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화주, 그 다음에 이제 후어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항당국 또 근처에 있는 지방정부단체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굉장히 그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그게 가장 잘 되는 나라가 스키폴이에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첨언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인천공항에서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인천공항이 이미 대형공항이 다 셋업이 돼서 지금 그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선입견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터미널,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에어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고, 포워더들이 여러분들이 물건을 갖고 오면 그걸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창고는 랜드사이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랜드사이드에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창고를 화물터미널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에어사이드에 접근해버리면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워더들도 일도 하기 좋고, 그죠? 그리고 또 포워더들도 그러니까 그 개념이 화물터미널과 그 물류창고의 개념을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가 크로스 보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로지스틱스, 크로스 터미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 공항에 맞는 거, 이 공항에서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충분히 이 남쪽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화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60, 70%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20%가 이쪽에 돼요. 근데 앞으로 또 가덕도하고 또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가덕도가 생기려고 한 아직 몇 년이 남아있어요. 그 전에 여기는 좀 시간적으로 더 빠르게 갖고 있으니까 또 빨리 추진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또 포함하고 이 구미, 신공항의 어떤 연계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CN에어라든지 이런 루트를 왜냐면 여기서는 항공으로만 가는 업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해상으로도 가잖아요. 그 루트도 빨리 이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저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산업군을 가장 그 산업군을 먼저 분석하고 그 산업군의 니즈를 맞춰서 빠르게 접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왔는데 이제 또 이제 제가 또 듣고 싶은 저기 의견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현수 교수님이나 우리 김덕진 박사님 같은 경우 다 현장에서 다 거물급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천공항은 우리하고 대결을 한다든지 그 정도 간다는 건 아니고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인 최고의 공항인데 우리는 그 인천공항에서 할 수 없고 우리 지역민들을 할 수 있는 그 틈새 공항 정도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돈을 지원하더라도 맞춤형으로 좀 해줘서 기업이 정말 여기 오면은 항공 물류를 우리가 자기 원하는 대로 배달해 주더라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도의 그 항공 관련해서 공항 관련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꼭 좀 모셔놔야지 지금 우리 부장님 감사드려요. 애끼지 말고 의견 다 주세요. 우리 저 이현수 교수나 김백진 교수님들 다 벌써 우리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시간이 이제 원래 오래 하면은 이게 치어가서 머리 들었던 것도 짜증나고 다 날라간다 하거든요. 한 두 사람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과 와인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그 한국 전통주 수출 협회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막걸리를 생막걸리는 사실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남한산성 생막걸리를 LA로 수출을 제가 했습니다. 스키폴 공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키폴 공항도 출입 하회를 유럽으로 수출함으로써 스키폴 공항이 제자리에 안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서는 우리 우선 그 공항은